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학을 강의하는 경제학 짱박사 장성구라고 합니다. 오늘 26년도 63회 세무사 1차 시험을 보셨죠? 시험 보시느냐고 많이 긴장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채점을 해 보신 다음에 아니면 채점은 좀 잠깐 뒤로 미루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내일 정도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세무사를 안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월요일부터 뭐 가능한 한 동차반 알아보셔가지고 우선 달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전체적인 제가 문제를 풀고 해설하기보다는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해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설지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이번 시험 문제 관련해서 과거 스타일하고 비교해 보면요. 문항은 당연히 40문제가 되고요. 계산형 문제가 한 8문제 출제됐어요. 예전에는 좀 더 많았었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오는 계산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생경제학의 에즈워드 박스 뭐 그런 것들만 좀 하실 분 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할만하니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거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한 32문제 돼 있고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예년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합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출제하신 분께서 그래도 최근에 기출과 비슷한 선택지를 많이 거기다가 유사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익숙해서 쉬워 보인다라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단원별로 보면 이거 우리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했습니다. 우리 책은 이 뒷부분에 조세 파트를 다 집어넣고 앞에다가 조세 이외 나머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자, 우선 재정학의 의 보통 챕터 1장에서 저도 하긴 하지만 유기체적 기계론적 견해, 요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할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나오긴 했어. 근데 이제 그건 다 하시는 거니까 유기체적 견해가 정부가 바로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국민들은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들 잘 맞추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생경제, 공공재 외부성 이런 것들 중요한 파트죠. 주로 근데 소득 분배 관련해서 5문제가 배정되어 있었으니까 좀 출제 포인트가 좀 많았고요. 국민연금이나 비용 편익, 재정적자, 공공요금, 지방재정 다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대략 한 40%가 조세 파트에서 나왔는데 조세의 기본 원리라든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 뭐 효율성, 조세제도, 바람직한 조세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중요했고요. 소득세가 사실 좀 나오진 않았어. 예전에 이제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헤이그 사이먼제 포괄적 소득세라든가 어떤 과세 개인으로 할지 가족을 과세 단위로 할지 그런 것들 뭐 자주 출제되는데 비중이 좀 별로 없었고요. 부가세, 법인세 뭐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뭐 하복무형 같은 거 이 앞에 들어가긴 하는 거죠. 조세, 경제적 행위 해가지고 노동에 미치는 영향, 저축, 투자 등등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파트가 40%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가 60% 정도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해두시면 원하시는 점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계산 문제 비중이 2020년부터 한 문제씩 꾸준히 줄고 있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미시경제 기반을 두고 있는 재정학은요. 계산 문제가 꽤 절반 가까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절반은 아니고 한 15문제까지는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희소하다 한 뭐 이렇게 약간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산 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할 것만 역시 가져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입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근데 좀 약간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할만한 수준에서 우리가 문제를 커버할 수 있고요. 대략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8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계산 문제 버리시더라도 나머지
한 4, 5개, 6개까지는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산 문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는요. 앞에 2번에서는 뭐 조세 기본 선형, 누진세, 조세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한계 평균,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물품세 귀착과 관련한, 그리고 이제 후생경제 파트가 나오긴 했죠. 여기 보시면 콥덩글라스 효용함수인데 y1보다 y2가 여기 차수가 2차로 2승 더 많잖아. 그러니까 y2로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독점 관련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 요거를 이제 약간 최고 가격제랑 통합해서 가격 통제랑 연결시켰고요. 공공재 관련해서 효율적인 부담 해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공공선택인원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게 이제 투표제도 하에서 꽁도르세 방식 해가지고요. 이게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는가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3명, 4명 있을 때 뭐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작년에 출제가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외부성은 이제 코드 정리 관련해가지고요. 협상할 때 최대한 얼마까지 그리고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라는 약간 협상의 어떤 조건, 나타내는 금액 조건, 그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불평등 지수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게 애킨슨, 롤즈, 뭐 지니계수 하는 거 역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뭐 특별한 거 한두 개 빼놓고는 난이도가 그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시게 되면 좀 할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는 부담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 보면 이론형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저는 약간 한 중보다는 좀 높은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 한 중상 요 정도 응시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계속 좀 올린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관련해서요. 항상 반드시 오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보시고 늘상 그렇듯이 말 문제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제도에서 지방 교부세 관련해가지고도요, 뭐 많이 좀 출제가 뭐 되진 않는, 그렇지만 그 내역까지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문제 같은 거, 그거는 뭐 과거에 꾸준히 기본 강의부터 들으신 분들한테는 할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방 교부세 종류할 때 소방안전교부세 뭐 이런 것들도 거기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걸 위해서 대비하지 마시고요. 가끔 한 2문제 정도는 불이타성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점의 사회적 후생 손실과 최고 가격제 이것도 계산 문제로 복합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시간만 좀 있으면 할만한데 아무튼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보시고 또 불평등 지수들을 종합해서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 늘상 출제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코지 협상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천의 권리가 공장에게 있을 때 공장 입장에서 아니면 피해를 보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오염물질 좀 줄여주세요 하면서 최대한 얼마까지 협상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뭐 그거 계산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정책 관련해가지고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EITC 같은 것들 비교하는 거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객관식 선택지나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객관식이잖아. 단언하는 표현은 늘상 함정이고 틀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강한 긍정이 아니라 뭐 약간 부분 부정, 부분 긍정 이런 표현들은 정답에 가까워요. 그래서 29번에도 보면 항상 이런 것들 주로 틀릴 가능성이 많죠. 오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늘상 출제되는 게 무슨 텍스를 부과했을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증가 감소 이걸 틀리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표로 해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박스형 문제가 이제 요즘 많이 또 늘상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맞는 거 고르세요 하면 전부 다 고르면 되는 건데 최근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확실하게 틀린 거, 확실하게 맞는 거 잘 고르시고 그 중에 이제 골고루 뭐 맞는 게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소거법으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뭐 실무 관련한 그런 측면에 약간 미세한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타 등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부세 관련한 거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 스타일에 비해서 올해 뭐가 달라졌는가? 계산 문제는 조금 문항수는 줄어들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론 문제는 과거에는 간단하게 정의 개념 위주에서 조금 선택지를요, 좀 과거 기출, 최근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긴 하는데 문장을 조금 바꿉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최신의 제도 같은 거 조금 등장하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연역 있잖아. 다른 나라의 어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답은 그런 거랑 거리가 먼 거에서 답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합되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특정 단원 중에서 저 뒤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제도, 소득재분배 이쪽 파트랑 저 위에 조세의 경제적,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조세가 노동과 저축과 투자와 위험부담 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난이도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우선은 지나갔으니까 한번 합격을 기다리시고 2차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그냥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이 재정학은요,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옆에다 그리시면서 떠올리면서 그걸 함축해가지고 수식으로 바꾸고 그걸 말로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방법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재정학은 뭐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도 기초경제 수학이라든가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자꾸 좀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상 그렇듯이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명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아시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든가 자기한테 맞춤화된 단권화 노트, 절대 강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권화 노트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도움은 될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문제 풀었을 때 오답 노트, 요거는 내가 자주 틀리더라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노트 한 권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는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보시면 객관식 강의 거의 마무리, 객관식 듣고 바로 시험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시험 보시면 모의고사,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문제가 좋아서? 아니야, 문제는 절대 풀지 말라고 그랬죠? 시간 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문제를 거의 사실은 더 빨리 푸셔야 돼.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까지 그렇게 하기엔 버거우니까 하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전처럼, 근데 이제 연습하실 때는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문제를 한 2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틀렸는지 꼼꼼히 보시면서 타임 어택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형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 네이버 짱박사 재정학 스터디에 가보시면은요, 제가 강의하면서 복습 문제랑 최신 문제들도 거기다 올려놓고요. 필요하면은 강의도 추가적으로 짧게 해서 올릴 테니까 관심 갖고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은 뭐 재정학 때문에 뭐 힘들다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질에 충실하고요. 기본에 충실한 분께서 아마 합격선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면서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